네, 오늘은 제가 산호세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 웨스트필드 밸리페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있나 싶어서 좀 와봤는데 생각보다 땡스기빙 데이 직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북적북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평상시 주말과 크게 다름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대목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4일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죠. 대부분 기업들이나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기업들은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하고 소비자들은 평소 사려고 했던 물건들을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첫 번째 월요일이 바로 28일, 이 날이 바로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물론 이건 날짜는 계속 바뀌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 11월 마지막 주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거든요. 이 사이버 먼데이는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서둘러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쭉 쇼핑 시즌으로 이어지는 거죠.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첫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면 접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는 엔데믹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쇼핑이 얼마나 늘어났을지, 그럼 온라인 쇼핑은 줄었을지 아니면 늘었을지 이런 게 관전 포인트였고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소비를 늘릴지 혹은 줄일지가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도 이를 확인해 보고자 지난 주말에 여기 실리콘밸리의 중심가 산호세 대형 쇼핑몰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주요 매장들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이 적지는 않았지만 평소 주말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도 이렇게 줄이 있긴 했지만 길진 않았고요. 매장마다 파격적인 세일을 알리는 표시도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나 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돌아왔지만 사람은 덜 붐볐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소매업체들이 매출 증대와 정상화를 추구를 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또 다른 기사인데요. 올해에는 도어버스터 딜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어버스터 딜이 뭐냐, 오픈 시간에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갈 정도로 파격적인 할인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미끼 상품을 제시하고 나서 들어온 소비자들을 다른 소비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로이터 통신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오프라인 매장과 쇼핑몰에 평소보다는 적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분위기는 쇼핑객들이 쇼핑몰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고 파격적인 딜도 적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 시간 28일 기준 현재까지 나온 숫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소매업체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추적하는 어도비 어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지출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블랙 프라이데이 그 하루만을 25일 하루 동안에 91억 2천만 달러였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 최대치고요. 이게 보면은 2020년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에 90억 달러를 살짝 넘어섰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비중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확 이 90억 달러를 넘어섰다가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또 89억 2천만 달러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이번에 2022년 올해는 91억 2천만 달러로 다시 증가세, 그리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작년 대비 98억 2천만 달러 대비 2.3%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도비 어널리스틱스는 저희가 아는 그 어도비 그 그래픽 프로그램 만드는 어도비가 맞고요.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회사는 미국 상위 100개 인터넷 소매업체의 85%에서 확보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같은 전망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그 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이런 영향들 때문에도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지갑을 연 소비자가 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월별 물가가 뭐 10% 가까이 급등하고 페드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엔 쓸 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온라인 쇼핑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이 221%, 장난감이 285%, 운동장비가 2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월의 일평균 대비고요. 그리고 또 구매 행태에도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BNPL, 선후매 후 결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BNPL이 뭐냐?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결제한 뒤에 대금을 나중에 갚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 않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BNPL을 이용한 구매 건수는 78%, 구매 금액은 81%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 지출을 잠시 미뤄둔 소비자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미리 좀 물건을 구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폰의 거래 비중은 44%에서 올해는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48%로 늘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52억 9천만 달러로 2.9%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였고요.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였고요. 평균 20억에서 30억 달러인 하루 온라인 제출에 비하면 약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도 26일 토요일에도 4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27일 일요일에도 49억 9천억 달러를 사용했다, 온라인 쇼핑에 지출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은 어떻게 내다봤을까요? 어도비는 28일 온라인 쇼핑의 매출을 112억에서 116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8.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이른 재고 관리, 미리 재고 관리 들어가면서 10월 초부터 판촉 행사를 하면서 정작 그 사이버 먼데이에는 매출이 1.4% 감소했었다고 합니다. 재고가 좀 부족했던 거죠. 이처럼 온라인 쇼핑이 증가세라는 데이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어떤 기업이 더 많이 팔았냐일 겁니다. 아마존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당연하고, 월마트, 타깃,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등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 매출에는 이들 업체들의 매출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쇼핑 시즌에는 누가 승자인지 월가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의 강자였던 아마존이 꺾이고 전통 소매업체인 월마트 등이 온라인에서 부상한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할인 소매 업체가 우위를 점했다고 좀 봤습니다. 특히 월마트를 가장 먼저 꼽았는데요. 온라인 쇼핑 수요를 잡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4일 일찍 개시를 했고, 또 유료 회원인 월마트 플러스 회원들에게는 이틀 먼저 이 딜을 먼저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미리 좀 크고 작은 물건들을 좀 구매를 했었고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BOA도 상당히 큰 폭의 할인을 준비를 했고 트래픽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의 그 월마트 주가의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3.51달러의 28일 종가인데요. 거래를 마쳤는데 이거 대비 7.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OA는 이 코스트코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매장 전면에 TV와 가전제품 등을 전시를 했고, 의류, 가전, 그리고 식료품에 대해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방문이 굉장히 건전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회원 갱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한 이유로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605달러 제시를 했는데 현재 28일 마감은 53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보시면은 11월 들어서 계속 상승세가 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쭉 다른 데들 분석들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결국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쇼핑업계 승자는 할인점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필수품과 가치 있는 품목들을 기왕이면 원스톱 쇼핑 한 번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빠른 주문 처리, 그리고 충분한 재고, 그리고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가격 인하, 그리고 활발한 온라인 판촉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도이체이방크도 할인점과 백화점 전반에서 괜찮은 추세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 소매업체가 승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 베스앤바디워크, 그리고 노스페이스,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룰루레몬 등을 좀 꼽았습니다. 이들 소매업체 상품 구비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서 수익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강한 트래픽이 나타난 기업으로 룰루레몬,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에버크롬비 앤드 피치,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등을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종합 유통업체죠. 그리고 타깃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판매 부진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판매 동향을 보고 이제 이것을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내년에 매출 총이익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기존에 온라인 쇼핑의 강자인 아마존은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에 머무른 뒤에 1만 명 감원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죠. 이번에 아마존이 최대 쇼핑 시즌에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CNN 기사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지만 이런 157개 아마존 딜은 여전히 라이브가 되고 살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존의 이런 기기들 지금 아마존의 이런 그 음성으로 하는 이런 음성인식 기기들이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기간에 좀 판매가 부진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기술 업체인 캡티파이에 따르면 아마존이 좀 많이 덜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검색 결과 온라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디스카운트를 검색한 숫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존이 작년엔 1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1위가 월마트였고 2위가 타깃, 그리고 3위가 콜스, 4위가 아마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검색 횟수가 386% 증가했다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존이 좀 많이 우려스럽지 않느냐. 원래 아마존이 전통의 강자긴 했지만 올 시즌에는 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오프라인 쇼핑은 좀 어떻게 됐느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방문객 숫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매틱 솔루션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이 작년보다 2.9%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결과 이렇게 증가하긴 했지만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는 여전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미 소매연맹 NRF에 따르면 11월에서 12월까지 매출은 작년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주말에 다녀왔던 이 사노세 지역의 대형 쇼핑몰에 있는 백화점 1층에 있는 이 구두 매장, 신발 매장인데 이렇게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직접 매장을 찾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꼭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큰 폭의 할인 제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의 소매점들도 땡스기빙데이 당일에는 매장을 열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빅딜 광고를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를 좀 참았다가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빅딜이 뜨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 쇼핑 시즌의 최종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데이터와 분석들을 토대로 어떤 기업이 기대 이상의 4분기 실적을 내놓을지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